일시 휴전에 들어간 법무부와 검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였지만 이걸로 상황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는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상당히 어렵게 썼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자, 추미애 장관은요, 요즘 뭐 이런 갈등 구도와 관련해서 그런 갈등 구도는 관심 밖이다. 언론, 대검, 소설 쓰지 말라. 나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걸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지만 먼저 과연 지금 이 상태로 끝난 것 어디까지 또 갈 것인지 한번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이 이런저런 것 갖고 공방은 벌였지만 특별한 녹취는 없습니다. 그 전에 관련된 녹취들로 좀 들려드리죠. 고발된 보통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장급이 특히 총장하고 가깝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문수사단 부장회의 뭐 이렇게 첩첩산중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고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한편으로는 일선의 검사들을 보호하고 잘 가이드를 하려고 애쓰는 점이 보인다 하는데 그게 제 심정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어떻게 방패막이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사는 인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그 특장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저 자신도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국민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은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정 교수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어제 그 대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을 하면서 이 앞서 우리 그 앵커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 말고도 또 다른 말을 한마디 네. 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수사팀장에서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 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상부 기관의 그런 지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내가 감내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거의 자천당하고 했지만 자신이 꿋꿋하게 버팀으로써 결국은 역사의 반전을 갖고 왔다. 내가 이번 그 지휘권을 수용하지만 결국은 역사의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일종의 장군을 딱 때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윤석열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대검 총장이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 당신이면 인정하겠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지금 장군 멍군을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뭐 대검 입장문이라고 했지만 그 표현을 썼던 의도는 그게 아닐 텐데. 예, 뭐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장군 멍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이 지휘권 수용 자체가 모든 사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 상당한 갈등을 지금 봉합한 상태로 미봉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느 순간 또 터질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이 좀 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지휘권의 뭐 제대로 된 하나의 선례를 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지금 두 사람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그 서울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일부 있었죠. 그런데 뭐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이 있다. 그리고 수단이 많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한테 속된 말로 덤비면은 나는 감찰에서 징계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면전을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난번 검찰 인사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오른팔 왼팔들을 전부 다 중요 수사 라인에서 다 배제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윤 총장은 진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힘이 없다는 거죠. 감찰하고 징계를 하면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수사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측근들이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신이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향배를 자신에게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해놨죠. 여론에게 자기가 자꾸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리고 자신이 댓글 사건 수사에서 핍박받았던 것처럼 그 기억을 국민들에게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자신은 진지전을 펴겠다는 것인데, 또 이분이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또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진지전으로 가면서 추미애 장관을 뒤에서 괴롭히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대검 입장문에 보면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 쟁송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물론 행정 처분인지 여부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행정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세금 부과가 딱 됐어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까? 나 재판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 중에도 계속 가산세가 나옵니다. 집행정지를 시키거나 하지 않는 한은. 행정처분이라는 건 그런 효력이 있어요. 일단은 주어지면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은 어쨌든 행정처분,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지휘는 그냥 효력이 있는 거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은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받겠습니다. 뒤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거라서 저는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기관 간의 소송도 아니고요. 그다음 검사가 뭐 헌법기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뭐 재판으로 어떤 법적인 논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기찬 부위원장은요? 저도 이거 법률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결론적으로 대응을 보면 개인적으로다가는 훌륭해요. 예를 들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 안 따랐다.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휘하면 그대로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장관이 직접 그 명령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 거다. 이런 효과가 있지만 검찰 자체를 보면 앞으로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형성적 처분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장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총장은. 장관이 위법한 지시를 하더라도 지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장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걸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물론 고육지책인 건 알겠어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는 없고 또 안 하자니 항명이라 여겨서 혹시 감찰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 개인의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검찰 자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형성적 처분이 요즘 한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되잖아요. 예. 운전면허가. 그러면 취소되면 그 바로 그때 취소가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던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 행위자가 난 못 받아들여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다만 이제 소송에 의해서 그 처분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는 취소 판결이 나야지만 그 해당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요.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 말은 추미애 장관이 그런 지휘를 하게 되면 바로 총장은 지휘권이 배제가 되는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총장이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지 않을게요. 법리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예. 뭐 어떤 효과를 주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저런 그 행위는 행정처분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까지 끌고 와서 또 형성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상당히 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을 만들었지만 실제 오히려 어려운 길로 갔다. 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장관이 만약에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따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형성적 처분이라고 하면 그 말과 이 형성적 처분이라는 표현은 좀 양립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안 좋게 보면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의 이 지휘가 부당하고 부당 또는 위법하다라는 검사장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게 되면 이건 사실 법적 책임도 있어요. 총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법한 걸 따른다면. 그렇죠. 따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판례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낯설고 예. 물론 검찰도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낯설다. 저도 한마디만 조금 추가할게요. 예. 사실은 이제 행정법의 용어들이 막 나와요. 지금 뭐 수명자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사실 행정법적으로도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성적 처분이나 행성적 행정행위 그러면 보통은 특허같이 어떤 권리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명령적 행위다, 명령적 처분이다, 보다 하명이라든지 뭘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인가 아닌가 하는 걸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박원석 의원은 지금 어떻게 두 사람 속내를 짚어보십니까? 지금 뭐 일시적인 휴전 상태로 보이나 예. 누구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총성이 멈췄다, 포성이 멈췄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확전 가능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좁게는 지키고 더 넓게는 검찰이 갖고 있는 위상, 뭐 권한 이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꾸고 말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이라는 특수성상 상하관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상하관계였던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추미애 그 장관은 이제 대결 구도 같은 거에 관심이 없다. 누구를 이기는데 나를 걸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청장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그러니까 종래에 그런 검찰총장이 가졌던 검찰정법을 넘어서는 권한에 대해서는 잊어라. 이 정부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 내가 장관하는 동안 통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이번 사건의 그 검언 유착의 수사 지휘권 문제를 둘러싼 충돌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공수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둘러싸고 얼마든지 이 본질적인 그 두 사람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태근 의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속내가 뻔하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내가 장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윤석열 혼내주라니까 내가 한번 꺾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법을 자의적으로 인용해가지고 꺾은 거예요. 8조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12조의 권한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 내가 일부 후퇴할게. 앞으로 내가 할 일 많아. 사실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암만 어렵게 표현을 하고 무슨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뭐 형성적 처분 얘기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어떻든
추미애 장관은 자기 지지자들의 열망들을 다 받아서 힘 완전히 써가지고 한번 꺾은 거고 윤석열 총장은 아니 한번 빠진 거야.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뭐냐는 거죠.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로는 누구를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처법에 존재하는 모순적 조항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러지만 훗날 두고두고 소설의 소재가 될 겁니다. 과연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건 분명한 거예요. 애시당초에 장관 보러 그렇게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굳이 관여하려면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라 한 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수사 방식까지, 검찰총장의 지휘 방식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위법한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이번에 장관 수용하지만 이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된 수용이다. 이렇게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의 최고위직들이라는 검사장들이 모여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호불호 관계, 얼마나 가까운 원근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검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번 지시는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예. 아마 그것을 보고해서 그대로 올렸다고 그러니까 인사 앞두고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검사장이 내 편 아닌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표현을 써가지고 할 바에야 아예 당당하게 위법하지만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하지만 위법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긴다. 저는 이게 역사로 봐서도 그렇고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봐서도 맞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님. 네, 저도 아마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큰 실수했다고 봐요. 실수는 뭐냐면 본인 이름으로 직접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 부당하니까 안 따르겠다든지 아니면 정당하면 따르겠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라 보는데 예.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8조와 12조 동등하지 않죠.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권한을 침해한다. 이건 말 자체로 성립 안 하는 거고요. 저는 아마 이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봅니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검찰총장이 한 명 임명되면 그다음은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찌 보면 이거를 해나가는 건데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의 모든 사무 전부입니다. 검찰처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수사뿐만 아니라 집행 아니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지휘에는 검사의 모든 일이다. 그 검사의 모든 일 중에 수사 방식 어디서 할지 구속할지 말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소할지 말지까지 전부 지휘 권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리면요. 다른 법률 간에 있어서의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같은 법 내에서 조항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하의 개념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이 동등할 때 법무부 장관과 만약에 뭐 다른 장관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위에 있고 검찰총장은 밑에 있어요. 그럼 뭐 위에 사람 밑에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왜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동등합니까 권한이? 8조의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할 수 있던 내용이고 행정적으로도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법무부 있지만 장관은 외청으로 장관이고 두고 있는 검찰총장은 겁니다. 장관급이죠. 장관은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상호관계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상하관계죠.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있는 거죠. 상하관계 그걸 아니라면 상호관계로 지휘권 자체가 보는 민주당 미연이죠. 정부가 8조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검찰청이 법무부의 산하외청인데 왜 아니 그럼 상하관계가 상호관계면 검찰을 그러면 수사도 개별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도대체. 동급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당연히 상하관계죠. 상하관계이기 두 분의 때문에 지휘권을 토론은 행사할 수 있는 논의해볼 것이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 관계냐 아니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논란들이 쉽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검찰청인데 대검찰청인데 왜 검찰총장이라고 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만든 것도 검찰의 독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논란 중에 또 불거졌던 게 방금 전에 현근택 부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이번에 검찰총장이 답변하지 않고 대검찰청 입장으로 발표했느냐. 사실 그 부분도 짚어보면 약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상하 관계다 아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상급 기관은 맞죠. 상급 기관입니다. 예. 법무부라는 것이 상급 기관이지만 상하 관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법의 각 조항 갖고 모순된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렇지만 모순된다고 좀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지휘해라고 그 지휘를 대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법무장관의 지휘권은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한다면 검찰청법의 각 조항이 모순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무장관의 지휘 내용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그 제도를 그 조항을 둔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 조항을 둔 이유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그 감독 지휘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하지 마. 이게 원칙적인 원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할 경우에는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해서 해. 이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해당 조항의 전제가 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권 행사는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던 것이고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이 그 검사장에서 나왔던 네,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느냐 아니냐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상하 관계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상급 기관은 맞다. 그리고 지휘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상하 관계 아닌가 싶은데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게 본질적 쟁점이라고 저는 예. 보고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검찰청법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은 이제 특수한 이 조직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내지는 뭐 둘 사이가 상호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사실 그렇게 위상을 예. 만들어 왔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 독립외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립외청들을 보면 상급 기관인 건 맞고요. 부처가. 그러나 그 장관과 외청장 사이에 급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관은 장관이고 외청장은 차관급인 경우들이 대부분의 이제 독립외청의 위상인데 근데 독립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은 그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과연 이걸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독립외청들도 그 부처의 장관이 독립외청의 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 예.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예. 이슈인 건 분명한 것이 상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일반적인 복종 의무 조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장관이 지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청법이 특별히 그런 조항을 두게 된 이유가 일반적인 인사나 이런 일반적인 면에서는 지휘감독권도 적용이 되지만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을 해야죠. 근데 수사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제한 조항을 둔 이유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급기관이긴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복종 의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는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 의무가 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가공무원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아니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상 위법하거나 불법인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건 안 따로 된다고 돼 있는데 이 검찰청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인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건들 수 없는 것이다. 예. 이건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외의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은 바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상태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해라 그랬는데 검찰총장이 아니다. 내 지휘권은 내가 그냥 갖고 있으니까 영장 청구하지 마라. 딱 얘기하면 모순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100% 보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한마디만 잠깐만요. 간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법률 세미나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한 잡아서 말씀만 좀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 관계냐 아니냐.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죠. 그때 여섯 분들 발제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두 분 짧게 그러면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왜 그 검찰청의 독립이 중요하냐면은요. 지금 총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신 거 검찰총장이 이 독립적 성격의 검찰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소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휘할 수 있어 라는 소위 상하 개념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잠깐만, 문제가 지금 되는 말씀 중에 그 사례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채널A 무슨 미수 사건이죠? 광요 미수인가요? 예, 근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또 다시 이제 갈래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분 또 발언 기회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모아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지금 현 변호사님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소명령을 내려요. 그럼 검찰은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죠. 이런 식의 형태인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로 하여금 기소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좀 예비가 길게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사실은 법원이라는 건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검찰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보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는 행정처분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이제 검찰을 법원처럼 독립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정부의 일부예요. 수사 중에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집시다. 자, 차지원 교수 말씀 듣고 넘어가죠. 예, 저는 그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니까 지금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주권 재민의 원칙,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통치를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그 선출된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통치권자의 국정 철학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을 마구잡이로 지금 또 이렇게 지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검사에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딱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하도록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의 사법 작동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그럼 지휘권 수용을 왜 했을까?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부작위의 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지휘권 수용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입장이라는 식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형성적 처분, 뭐 또 쟁송력 절차 상당히 어려운 말을 통해서 이 형식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거부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하면서 그러니까 속내는 수용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지금 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이 소위 말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 견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지금 이 근원유착과 관련된 이런 지금 수사상의 이 지휘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금 권력이 만약에 이제 제어를 할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지금 이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인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 언제든지 소위 말해서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정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실제 만약에 정권이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국민들이 결국은 이 지금 이 주권자로서 저는 결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